안녕하세요. 케이트박 TV의 케이트 박경숙입니다. 오늘은 휴먼 커넥션 전략 30 중에서 3장 감성관계 축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제가 이 책 3장에 들어서면서 인용한 글귀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난 친구를 찾고 있어. 그런데 길들인다는 게 무슨 뜻이야? 라고 어린 왕자가 묻자, 그건 거의 잊혀진 말인데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야. 라고 여우가 대답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잇는다. 너는 내게 아직은 수많은 다른 아이들 중 한 명에 지나지 않고, 그래서 나는 널 필요로 하지 않아. 나도 너에게 마찬가지야. 하지만 길들여지게 되면 서로를 필요로 하게 되고,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존재가 되지. 네가 날 길들이면 나의 삶은 해처럼 환하게 빛날 거야. 나는 네 발소리가 다른 모든 발소리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돼. 다른 발소리를 들으면 동굴 속으로 숨겠지만 음악처럼 들려오는 네 발소리는 굴 밖으로 나를 불러낼 거야. 프랑스의 소설가, 작가인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에서 어린 왕자가 여우와 나눈 대화의 내용입니다. 이 세상에 정말 많은 책들이 사람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진정한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잘 정의 내린 글을 아직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죠.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비즈니스적인 관계를 맺고 있고요. 그리고 가족 간에도 관계 속에서 부모와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 형제들과의 관계, 그리고 친구들, 친척들, 회사에서는 상사나 동료, 또 선후배의 관계, 이런 수많은 관계 속에서 때로는 울고 때로는 웃습니다. 어쩌면 그 관계 때문에 저희가 희노애락을 겪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오늘 저는 그 관계를 이어주는 이성과 감성 중에서 감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감정이 있죠. 그 감정이 있기 때문에 감성이 나올 수 있고 감성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감정 때문에 고통스럽고 화가 나고 분노하고 절망하고 하지만 저는 늘 감사한 게 제가 인간으로서 감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또 오래도록 정말 그 잔잔한 기쁨과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제가 로마를 다녀왔습니다. 4박 5일의 여행이었는데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었습니다. 로마에 가면 정말 어마어마한 유물, 또 인류 문명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많은 것들을 보고 느끼고 그리고 또 다른 데선 볼 수 없는 그런 멋진 아름다운 위대한 그런 문화예술을 느낄 것이다.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로마에 가면 정말
조심해야 된다. 사람 조심, 소지품 정말 관리 잘해야 되고 또 늘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잘 살펴야 된다. 그래서 가기 전에는 기대 반 그리고 사실 불안감도 컸습니다. 막상 가니까 정말 제가 매일 매순간 역사 속에 한 페이지 들어와 있구나 라는 느낌, 그리고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그런 예술 작품들, 이런 것들 속에서 제가 와우 하는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정말 감명 깊었고 지금껏도 감동의 느낌이 살아야 있는 것은 사실 사람이었습니다. 완전 반전이었는데요. 저는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내가 정말 다른 사람 얘기만 듣고 바보처럼 경계심만 곤두세웠구나 라고 깨달았던 게, 사람들이 그렇게 친절하고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제가 만난 그 사람들이 모두 진정 이태리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타지에서 와서 그 속에 정착을 하고 살게 된, 일하게 된 사람들인지 모르죠. 하지만 제가 첫날 도착해서 호텔에서 만난 사람들부터, 레스토랑에 가서 만난 직원들부터, 그리고 길거리에 있는 상점들에 들어가서 물건을 사거나 아니면 물건을 구경할 때 나를 맞이해주고 대해준 그 사람들부터, 심지어 길을 찾는데 도움이 필요해서 길에서 만난 노점상 상인들이나 아니면 심지어 작업을 하던 인부들,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살아있는 감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얼굴 표정과 정말 따뜻한 눈길과 진심이 우러나는 미소와 밝은 에너지, 정말 제가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광경, 그리고 놀라운 느낌을 받았는데요. 저는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아름다운 장소에 가든 멋진 것을 느끼던 아니면 맛있는 것을 먹던 아름다운 객실에서 잠을 자건, 결국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사람들과 함께 했었는지, 어떤 눈길과 어떤 손길, 그리고 어떤 미소로 나를 맞아주었는지, 그것을 결국은 기억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최고의 경험을 했구나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기분 좋았던 건 소통을 했다는 겁니다. 언어에 상관없이 제가 물건을 살 때 고맙다고 얘기를, 그녀의 미소에 제가 제이드란 이름을 가진 그 여직원이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요. 너무도 친절하게 아주 그 짧은 영어였지만 저는 물론 이태리어를 못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언어적으로는 소통을 많이 못했지만 서로의 눈길과 서로의 얼굴 표정, 또 몸에서 나오는 서로의 에너지, 미소, 이런 것들로 소통을 했을 때, 그리고 제가 너무나 고맙다라고 했을 때 그녀는 너같이 좋은 고객을 만나서 또 너무나 자기도 기쁘고 감사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감성 관계는 서로에게 또 고마움까지 느끼게 하고, 그래서 지금껏도
아, 내가 정말 참 좋은 여행을 했구나 하게 만든 큰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모든 서비스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면 저는 이런 에너지, 이런 따뜻한 눈길과 진심 어린 미소를 서로 나눌 수 있는 이런 좋은 감성 관계가 정말 필요하지 않은가.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이태리에서 제가 나름 좋은 호텔에 묵고 좋은 레스토랑을 갔지만 최고의 서비스를 계속 받았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들도 실수가 많았고요. 그리고 그릇도 여기저기 고객들이 식사하는 와중에도 깨지는 소리에 또 주문을 잘못 받기도 하고 레스토랑 예약이 잘못되기도 하고 이런 경험을 했지만, 결국 최고의 테크닉이나 최고의 서비스 스킬이 꼭 최선은 아니다.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그들의 그 실수 속에서 진정 미안해하고 정말 그것을 이해해주는 고객을 고마워하고 이런 모습 속에서 훨씬 더 많은 것을 깨달았는데요. 제가 제 책 45페이지에 쓴 이 글귀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최고가 아닌 최선이 주는 감동이 더 크다. 항상 최고의 모습이 아니어도 괜찮다. 감동은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서 나온다.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정작 부끄러워할 것은 대충 적당이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모습만이 사람의 감성을 건드릴 수 있다. 저는 이것을 이곳 유럽 그리고 로마에 와서도 깨달을 수 있었던 게 정말 큰 기쁨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감성 관계를, 특히 서비스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최고의 고객 경험은 바로 이런 감성 관계를 맺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